반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자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는 존재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찬반의 여론은 아직 팽팽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능 오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진년간 다툼과 정쟁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 됩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산은 오염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 도시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는 한없이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대응책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정권자의 회피와 방관이 부산 시민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비상 상황에 대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난 7월 4일 국제 원자력 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보고서 내용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금까지 과학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 일방적인 방류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나중에 견지해 답변하실 왔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예, 테니까 그리고 우리 질문에 답변을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예. 보고서 내용 이런- 어떤지 예, 그래서 7월 4일 발표된 일본 IAEA 보고서는 지난 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에 저장 중인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방류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IAEA에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알프스 처리수의 방류수의 국제안전기준 부합 여부와 방류 전후로의 환경 영향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는 11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참여를 하고 또 교차 분석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결론은 그 알프스의 처리수의 바다로의 방출과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알프스 처리수의 방출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방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향후 계획으로 IAEA는 처리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에 상주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각국에 제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충분히 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논란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많은 논란이 있고요.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일본의 계획대로 바다에 방류해도 무관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EA 종합보고서 발표뿐만 7월 4일 날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적 검토를 7월 7일 날 발표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도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볼 때 일본 안전하다고 오염수 보신다라고 듣고요. 예, 내용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게요. 내용 중에 보고서 표지 바로 다음 표지인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 부산 시민과 후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봤는데 이 129페이지에 해당되는 IAEA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맨 앞 저기에 있는 발췌된 부분은 요 맨 앞 부분에 표시된 저 부분을 지금 화면에 띄워 놓으셨는데 저 부분 말고 그 IAEA 본 페이지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Government of Japan Request and IAEA's Response 부분과 종합 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보면은 그 IAEA 10가지 기본 원칙 중 그 저스티피케이션의 정당성의 원리의 그 결론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표기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표기를 할 때 IAEA 다른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유엔 산업개발기구, 유엔 안보 및 협력기구, 유엔 경제위원회에서 발행한 모든 보고서에 저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국제적인 관료라고 됐고 봅니다. 실장님은 신뢰한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정당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편에 또 예. 답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부분의 자료가 도쿄 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저기 내용에 보시면 원전 폭발 당시 노심 육룡이 없었다, 5년은 있었다. 그리고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필터 중 25개 중 24개 파손이 되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자료가 신뢰를 잃은 적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IAEA는 원전 관련 국제기구고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거짓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IAEA에서도 현장 시찰단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실사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을 갔었고 그렇죠. 또 보고서를- 교차 분석으로 인해서 스위스,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가 하는 그 IAEA의 그 검증하고 별개로 또 교차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할 때 저런 일본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검증이 신뢰하신다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고서를 신뢰하신다는 거죠. 예. 실장님 입장은 좋습니다. 자, 지난 2012년 2월 고리 1호기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당시 IAEA에서 고리 1호기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부산시는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IAEA의 발표가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 없이 재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어놨고요. 상황은 지금과 유사한데요. 부산시의 대응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의 검증이 그때는 미흡했고 지금은 충분합니까? 먼저 그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2012년 고리 1호기 그 손해 정전 사고에 따라서 그 한수원의 요청으로 IAEA 전문가들이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그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2월 19일 발표를 했는데 그 드러난 것은 3월 달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뒤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IAEA가 그때 와서 한 거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 진단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2년에 저와 같은 부산시의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왜 없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는 지금까지 과학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그렇다면 견지를 지금 해왔습니다. 안전성 확보가 완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AEA가 검증을 했고 우리나라 시찰단이 검증을 했고 각국이 참여하는 그 교차 분석팀이 검증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검증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이 다양한 입장과 견해는 존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견해 자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50명 이상의 IEA 검증단과 우리나라 시찰단 21명 시찰단 그리고 또 교차 검증단 4개국이 참여한 교차 검증단 지금 2년 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할 수 보고서에 있다고.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구성하고 운영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운영 중.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차례 정도 지금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지금 매월 TF 회의를 하는데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 분석 체계 강화라든지 식품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확보 추진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회의를 TF팀을 운영을 하고 자, 있습니다. 저기 회의 나온 내용 중에요.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 주기를 더욱 단축시키고 있고 또 해역에 대한 검사 부분을 더욱더 지금 주기를 단축을 해서 또 해역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3차와 4차 회의가 3일 만에 열렸어요.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삼차와 4차 죄송합니다. 저건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보통 한 달 주기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 결과들 내용을 조금 보면요. 그 모니터링, 방사능 감시, 불안감 해소 등의 내용들이 주로 돼 있는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논의는 없었고 방류를 규정 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준비하는 전담팀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전 단계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21년 4월 달에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에 우리 해양 농수산국을 바탕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방류를 방대를 해왔고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일본 오염수가 확정적인 상태에서는 보다 실현성 또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추진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부산시 소관의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입니다. 부산 시민의 87%가 오염수 방류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는 부산시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요구가 필요하다고 시민인식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마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반대의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하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부산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시 대형 BDI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말미에 보면은 그 대응 방안이 4가지 정도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역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타지 자체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된다. 가공, 유통, 소매 단계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가짜 뉴스 차단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 가짜 뉴스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1,400개 이상의 정황 판정을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대 기조를 유지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산연구원에서도 저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류 계획 저지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에 5개 시도 실무대책 협의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공동 건의문을 발표를 했었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2021년 4월 일본 총영사관에 시장님의 성명서도 전달하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최근까지 이제 서명 운동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정부 대응 촉구 건의서 이후에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저지하고자 했던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보고서가 다 나왔고 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행한 방류가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없을 것으로 봅니까? 미래에 확신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로 바다로 태평양상으로 방류가 됐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의미한 우리 해역 내에서 삼중수소라든지 세슘 검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처리되면은 더욱더 깨끗한 안전하고 깨끗한 그 바닷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1차 킥오프 회의, 3차 회의 결과 자료인데요. 실장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내 영향이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듯하고요. 이 회의는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회의 결과입니다. 안전하다고 표현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올해 2월 달에 그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은 오염수가 지금 일본이 발표한 대로 방류가 됐을 때 우리 해역에는 약 5년 후에 제주 해역부터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영향도는 10만 분의 1 이하다. 그래서 거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과 2022년 중국 칭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일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5년 후에 심리적 영향을 불안이 미칠 것으로 더 크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도 실장님 회의석상에서 저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가 노력을 해오신 거는 알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5월 9일에 원자력 안전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건의하는 공문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 공문에 대한 회신 받으셨습니까? 해신은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고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왜 공문으로 받았는데 왜 유선상으로 회신을 받으셨죠? 그쪽에서 해신을 표현되는 게 없네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그 민간 전문가는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신을 받았습니다. 자, 저 행위는 저는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공문 발송 이후에 열흘 뒤인 19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시찰단 규모와 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은 21일에서 25일까지 후쿠시마를 다녀왔고요. 이 열흘 동안 유선상의 대답을 듣기 이후에 마냥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간에 추가적인 건의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건 없지만 저 공문 보낸 자체를 언론에 공개를 해서 저 언론상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유선상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문의도 하고 우리 시의 참여를 건의를 계속 해왔. 확인을 할 수 없죠. 유선상으로.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일 날 발표 당일 날 국무조정실에 다시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추천 전문가 참여 건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내셨죠? 예, 보냈습니다. 답변 받았습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건의 공문은 보내놓고 확인될 수 있는 회신은 전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금 이 자, 이 공문을 10일의 과정을 보면 시찰단에 과연 참여시킬 의지가 있었던 건지 제가 의문인데요. 혹시 그 과정 중에 저기 보면 전문가 시찰단 그리고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저분들 명단들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냈습니까? 일본 정부와 이 협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찰단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막바지에 2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 그건 정부의 시찰단 입장이고요. 그 정부의 시찰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실장에서 공문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 상황에서 대표로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우리시 추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건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하셨습니까?
특정을 그러니까 하셨다면 우리 어떤 시의- 기준으로 특정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는 배제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공무원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 원자력 정책과에도 지금 전문가로 해서 채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건의하오니라고 19일 날 다시 보냈습니다. 유선상으로 대답은 받았다고 하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요. 저분들에 대해서도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셨고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이틀 뒤에 출발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정부의 전문가 자문 그룹이고 지금도 저 전문가 자문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0명 정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자문 그룹에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에서는 그걸 알고 그러니까 계신 거 아닙니까? 시찰단에 누구를 우리 특정했거나 시의 그 시찰단으로 특정하는 과정 중에 기준이 있거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찰단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문가 그룹에라도 참여를 우리 시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심리적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라도 참여를 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했고 누구를 특정하고 건의를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문의를 안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타 시도는 전혀 이런 그 시찰단 부산 참여라든지 시도를 여쭤보는 이런 거니까요. 부분들에 대해서 자, 전혀 이 움직임이 공문만 없었습니다. 봐도요. 공문만 봐도 사실 실장님의 답변,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외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뭐 결국은 아주 진실 게임으로 뭐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공문 답변을 받지도 못했고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그걸 저보고 국무조정실에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표현 그 행정에 있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공문인데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정상적인 행위라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지거든요. 답변을 드리는 거는 공문이 아닌 이제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다는 적극성이 그 좀 말씀을 아쉽다는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그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사실 회신을 못 받았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답변은 공문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변이 와야 정상인 거고 그리고 10일 전에 저 공문을 보냈을 때 저 단연간 업무를 추진해온 전문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찰단에 누구를 시에서 보낼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급박하게 그 시찰단 규모라든지 누구를 보낼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불과 2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찰단에 누구라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고 또 그게 공무원으로 특정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도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달라고 이제 건의를 한 좀 부분이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실장님한테 드릴 질문 거의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과정 중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극성이 부족했거나 대응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업무를 추진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